왜 나를 믿어요? 당신에게 난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 뿐인데.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었다면 왜 내 머릿속에서 당신이 떠나지 않는 걸까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당신에게 짐이 된 것 같잖아요. 짐이라뇨. 당신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사람은 절대 짐이 될 수 없어요. 참 감동적인 이야기군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는 걸 잊지 마세요, 박지훈 씨. 현우 씨, 이 대화에 끼어들 자격이 있나요? 당신은 이미 선을 넘었으니까. 선을 넘는 건 나만이 아닐 겁니다. 김수연, 당신이 선택한 사람을 위해 정말로 뭔가를 희생할 수 있을까요? 현우 씨, 제가 희생하든 넘어지든 상관하지 마세요. 제 선택은 제가 책임질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옆에서 그녀를 지킬 겁니다. 어떤 위험이라도 상관없으니까요. 서울의 화려한 밤하늘, 빛나는 도시의 불빛 아래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순간이 당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박지훈. 성공한 은행 부지점장이지만 그의 삶은 차갑고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김수연. 모두가 부러워하는 재벌가의 딸이지만 그녀는 화려한 삶 뒤에 숨겨진 상처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마주친 곳은 서울의 한적한 골목. 추운 겨울밤, 한 남자의 따뜻한 손길이 한 여자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우연이 사랑과 위기를 넘나드는 운명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랑과 상처, 희망과 절망에 얽힌 이들의 이야기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서울의 겨울은 차갑고 무심했다. 바쁜 사람들로 가득 찬 금융가의 밤거리는 화려한 빛과 얼어붙은 공기가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넥타이를 풀며 집으로 향하던 박지훈. 젊고 유능한 은행 부지점장은 오늘도 그 누구보다 바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가 걸친 고급 캐시미어 코트와 반짝이는 가죽 구두는 성공을 상징했지만 그의 표정엔 고독과 공허함이 엿보였다. 그런데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골목 어귀, 희미한 가로등 아래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형체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 젊은 여성이 얇고 낡은 외투 하나에 몸을 떨고 있었다. 길거리의 추위가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무자비하게 짓누르고 있었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가던 길이나 가야 할까? 굳이 낯선 사람에게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손, 바닥에 떨어진 헝겊 같은 신발이 그의 마음을 찔렀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찬바람에 붉게 얼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한 빛을 띠고 있었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그 목소리엔 숨길 수 없는 피로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고 망설였다. 그의 코트는 고급 브랜드의 제품이었다. 값비싼 옷을 낯선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그를 밀어붙였다. 그는 결국 코트를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살포시 걸쳤다. 이건 꼭 받으세요.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럴 순 없어요. 이건 너무 비싸 보이는데요. 괜찮아요.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사무실에 다른 코트가 있습니다. 지금은 당신이 더 필요해 보여요. 그녀는 망설이며 코트를 움켜쥐었다. 따뜻한 천이 피부에 닿는 순간 그녀의 눈가엔 희미한 눈물이 맺혔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꼭 돌려드릴게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 묘한 불안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누구일까? 왜 이렇게 길거리에 홀로 있는 걸까? 그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을 때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골목의 어둠 속에서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채였다. 그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처럼 출근길에 나섰다. 그는 중요한 미팅이 있었음에도 어젯밤의 일이 계속 떠올랐다. 그녀는 안전할까? 어디로 갔을까?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머리를 맴돌았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을 밀어내듯 일을 시작한 그는 다시 한번 금융인의 차가운 태도로 돌아갔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다시 그 골목을 지나면서 그는 잠시 멈췄다. 그녀가 있을까 기대했지만 골목은 텅 비어 있었다. 그 순간 자신이 왜 이렇게 그녀에 대해 신경을 쓰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지훈의 사무실에 낯선 방문자가 나타났다. 부지점장님, 뵙고 싶어하는 손님이 계십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그날 밤의 그녀였다. 하지만 이번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낡고 초라했던 외투 대신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한눈에 봐도 세련되고 품격 있는 여성이었다. 그 코트를 돌려드리러 왔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지우는 놀라움과 혼란이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대체 이 여자는 누구지? 그의 마음속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지만 그녀의 말은 이어졌다. 혹시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서요. 그날의 짧은 만남이 운명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지우는 아직 알지 못했다. 서울의 아침은 항상 분주했다. 빌딩 숲 사이로 사람들이 흘러다니고 자동차 경적 소리와 전화 벨 소리가 섞이며 도시는 하루를 시작했다. 박지우는 매일처럼 은행으로 출근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볍지 않았다. 몇 밤 전 그 골목에서 만난 낯선 여자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그녀의 눈빛, 떨리는 손, 그리고 감사의 말 한마디가 그의 기억 속에 뿌리 내렸다. 부지점장님, 그의 비서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어떤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꼭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지우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누군지 말씀하셨나요? 비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그냥 꼭 직접 만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지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날 밤 골목에서 만난 바로 그 여자였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 낡고 초라했던 외투 대신 고급스러운 블라우스와 재킷을 입고 있었으며 그녀의 얼굴은 세련된 화장으로 빛나고 있었다. 긴 생머리는 부드럽게 정돈되어 있었고 그녀의 몸짓은 거리에서 웅크리고 있던 그 소녀가 아니라 귀족적인 품격을 지닌 여성의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날 받은 코트를 돌려드리려고 왔어요. 지우는 어리둥절했다. 그녀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 호기심을 삼키며 부드럽게 손짓했다. 들어오시죠. 여기 앉으세요. 그녀는 감사의 미소를 지으며 소파에 앉았다. 사실 그날 제가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제 이름은 김수연입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지훈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궁금하네요. 왜 그런 상황에 계셨던 건지요? 수연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제가 사실 조금 특별한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수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녀는 김씨 가문의 유일한 딸이었으며 어렸을 때부터 부와 명예 속에서 자라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 화려한 삶이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온 환경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이기적인지 느꼈고 진짜 세상을 이해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몇 주 동안 거리에서 지내며 그동안 몰랐던 세상을 경험하기로 했어요. 부끄럽지만 그날 밤 제가 만난 당신은 저를 인간적으로 존중해준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지우는 그녀의 이야기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가 본 수연은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과 스스로를 시험하려는 용감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실험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한지 걱정이 앞섰다. 솔직히 말해서 지훈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 실험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었나요?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위험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경험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세상과 사람들을 너무 단순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날 밤 당신 같은 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어쩌면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지우는 수연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한 부유층의 일원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열망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지우는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럼 이 실험이 끝난 지금은 어떻게 할 생각이신가요?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수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확실히 아는 건 이제는 제가 그저 가문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순간 지훈의 마음속엔 알 수 없는 감정이 피어났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에게 영감을 주었고 동시에 그녀의 삶이 자신과 너무 다른 세계에 속해 있다는 현실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대화가 끝난 후 수연은 떠나기 전 그의 손에 코트를 건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지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다면 기쁘겠어요. 그녀가 사라진 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음속엔 수많은 질문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화면에는 김씨 가문이라는 기사 제목과 함께 수연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기사 내용은 김씨 가문의 딸이 은밀히 거리에서 실험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지우는 충격에 빠졌다. 수연의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적인 실험이 아니라 가문 전체의 비밀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고요했지만 김수연의 마음은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저택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벌어지는 만찬. 김수연은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아버지와 상대방 가족 사이에 오가는 날카로운 대화를 들으며 손가락을 꼭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이현우, 거대한 리 그룹의 후계자가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완벽하게 다듬어진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매섭고 냉혹했다. 결혼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연 양. 현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 속에는 숨겨진 압박감이 묻어 있었다. 주연은 속으로 숨을 삼키며 대답했다. 아직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없어요. 제 삶에 대한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시간이라. 현우는 와인잔을 손에 들고 천천히 흔들며 말했다. 시간은 중요한 자원이죠. 하지만 때로는 선택의 순간이 빨리 와야 하는 법이랍니다. 아버지 김 회장은 딸의 대답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수연에게 눈짓을 보냈다. 지금은 말하지 말라는 경고 같았다. 현우가 떠난 뒤 수연은 서둘러 저택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자신이 그저 가문의 도구로만 취급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그럴수록 그녀를 둘러싼 상황은 복잡해지고 있었다. 그녀가 테라스 난간에 기댄 채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그녀를 깜짝 놀라게 했다. 뒤를 돌아보니 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며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수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을 보고 말했다. 가끔은 숨을 쉴 공간이 필요해요. 지우는 수연의 얼굴을 주의 깊게 살폈다. 그녀의 말투와 표정 속에 숨겨진 불안을 읽을 수 있었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네요. 말해줄 수 있나요? 주연은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지훈을 신뢰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저를 리 그룹의 이현우와 결혼시키려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우리 가문을 집어삼키려는 사람이에요. 지훈은 깜짝 놀랐다. 그는 수연의 말을 듣고 분노와 걱정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건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니군요. 당신 가족을 위협하려는 음모 같네요. 주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 결혼이 가문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계세요.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지만 혼자서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며칠 후 지우는 은행에서의 바쁜 하루를 보내던 중 회사 로비에서 우연히 이현우와 마주쳤다. 현우는 지훈을 알아보는 듯한 표정을 짓고 다가왔다. 아, 박지훈 씨죠. 현우는 의도적으로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주연 씨와 친한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훈은 표정을 숨기며 대답했다. 그렇습니다만 어떤 이유로 물으시는지요?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냥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주연 양은 저와 함께할 운명이니 불필요한 개입은 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요. 그의 말에는 명백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지우는 가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주연 씨의 선택은 그녀가 직접 내릴 것입니다. 당신이 강요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현우의 미소는 사라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훈을 날카롭게 쳐다본 뒤 자리를 떠났다. 지우는 그날 밤 한 통의 익명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이 리그룹 내부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현우가 김씨 가문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들이 자금을 조작해 김씨 가문의 주요 거래를 방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김씨 가문은 엄청난 손실을 입을 겁니다. 지우는 그제야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다. 현우는 단순히 결혼을 강요하는 것뿐 아니라 김씨 가문을 무너뜨리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지우는 수연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 가족 전체가 위험에 처해 있어요. 수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저 혼자서 막을 수는 없어요. 지우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우리가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아서 그의 계획을 막아야 해요. 수연은 그를 바라보며 희망을 느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곁에 진정으로 자신을 지지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울의 봄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도시를 감싸며 얼었던 거리가 서서히 녹아내리고 공원에는 벚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런 아름다운 계절과는 달리 박지훈과 김수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그림자가 자리하고 있었다. 위기의 순간들을 함께 넘기며 지훈과 수연의 관계는 점차 깊어졌다. 둘은 서로를 통해 위로와 안정을 찾았다. 은행에서의 바쁜 일정을 마친 지훈은 수연과 함께 저녁 식사를 즐기는 것을 소소한 행복으로 삼았다. 수연은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세상이 더 단순하고 따뜻하게 느껴져요.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켜야 할 이유를 만들어주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둘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소소한 일상 속에서 사랑을 키워갔다. 때로는 간단한 요리를 함께하며 웃고, 때로는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밤을 지새웠다. 그러나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수연은 병원을 찾았다. 최근 들어 피로감을 자주 느끼던 그녀는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 생각했지만 의사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초기 상태입니다. 수연은 놀람과 기쁨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며 조용히 속삭였다. 정말 제 안에 생명이 있는 건가요? 병원을 나서며 수연은 지훈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할지 고민했다. 그녀는 그를 기쁘게 할 생각에 얼굴에 미소를 감출 수 없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촛불을 켜고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녀는 한껏 설레는 마음으로 말했다.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지훈은 순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몇 초간의 침묵 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미소가 번졌다. 정말인가요? 우리가 부모가 되는 건가요? 그는 수연을 껴안으며 말했다. 당신과의 가족을 꿈꾸었는데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었네요.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다. 며칠 후 수연은 갑작스러운 복통과 함께 의식을 잃었다. 지훈은 그녀를 품에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그의 모습은 절박함 그 자체였다. 의사가 나와서 차분히 말했다. 환자는 자궁외 임신 상태였습니다. 긴급 수술을 통해 생명은 구했지만 앞으로 자연 임신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 말은 지훈에게 마치 천둥처럼 내려앉았다. 그는 의사의 말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마음속에 밀려오는 고통은 막을 수 없었다. 수술실에서 깨어난 수연은 자신의 상태를 들었을 때 침묵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도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훈은 그녀의 눈 속에 숨겨진 절망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지훈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당신은 여전히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수연은 점점 자신을 고립시키기 시작했다. 그녀는 집안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고 지훈의 손길조차 밀어내기 시작했다. 지훈은 수연을 돕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녀의 마음의 벽은 점점 두꺼워졌다. 한 번은 그가 그녀를 위해 요리를 준비하고 함께 식사하자고 설득했지만
수연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녀의 침묵은 지훈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왜 나를 이렇게 밀어내는 거죠? 지훈이 어느 날 밤 조용히 물었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더 나은 사람과 더 나은 삶을 가질 자격이 있어요. 지훈은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수연, 당신은 내가 원하는 전부예요.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잊지 말아요. 하지만 수연의 고통은 너무 깊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훈의 삶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고 그런 자신이 용납되지 않았다. 지훈은 그녀를 다시 웃게 만들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했다. 그러던 중 그는 지역봉사 단체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작은 소녀를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유지민, 8살의 고아 소녀였다. 그녀의 순수한 눈빛과 천진난만한 미소는 지훈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 아이를 수연에게 보여줘야 해. 지훈은 속으로 다짐했다.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지도 몰라. 지훈은 지민을 집으로 데려와 수연에게 소개했다. 처음에는 수연이 그들을 피했지만 지민의 귀여운 행동과 천진난만한 말투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서울의 겨울은 여전히 차가웠다. 공기는 매섭게 차가웠지만 거리에는 사람들의 따뜻한 온정이 느껴지곤 했다. 박지훈은 주말 아침 오랜만에 자원봉사 단체에 참여하기 위해 자동차 시동을 걸었다. 그는 여전히 김수연의 고통을 덜어줄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녀의 웃음을 되찾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그를 이끌었다. 도심의 한 노숙자 쉼터. 지훈은 여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한 소녀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허름한 옷차림에 머리는 약간 헝클어져 있었지만 그녀의 큰 눈은 생기로 빛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지민이에요. 그녀는 어린 나이에 걸맞지 않게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안녕, 지민아. 여기서 뭘 하고 있니? 저는 여기 자주 와요. 엄마 아빠는 없지만 여기에서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거든요. 지훈은 그녀의 말에 순간 가슴이 아렸다. 그는 그녀가 가진 밝은 에너지가 어떻게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유지될 수 있는지 궁금했다. 지민은 손을 흔들며 말했다. 저랑 놀아줄래요? 여기서 재미있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지훈은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와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밝고 활기찬 모습은 그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수연에게 지민을 소개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가 지민을 만나면 분명히 마음의 변화를 느낄 것이라고 확신했다. 집에 도착한 후 지훈은 수연에게 말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만나볼래요? 수연은 무기력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 문이 열리자 지민이 얼굴 가득 미소를 띠고 뛰어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지민이에요. 수연은 순간 당황한 듯 지민을 바라보았다. 안녕, 지민아. 여긴 어떻게 온 거니? 지민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저씨가 데려왔어요. 저랑 조금만 놀아주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거리를 두려던 수연이었지만 지민의 천진난만한 행동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자 지민은 수연과 지훈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수연과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거나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지민이 수연에게 말했다. 아줌마도 저처럼 가족이 없어요? 수연은 그 질문에 잠시 멈칫했지만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나에겐 가족이 있어. 하지만 가끔 내 가족에게 충분히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 지민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요. 저는 아줌마가 정말 좋아요. 그 단순한 말 한마디가 수연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울림을 남겼다. 수연은 점차 지민을 통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았다. 그녀는 지민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잊고 있던 웃음을 되찾았다. 지훈은 그런 수연의 모습을 보며 오랜만에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지훈이 말했다. 수연, 지민을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건 어떨까? 수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지훈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민은 당신의 사랑이 필요해요. 주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지민은 우리 가족이에요. 몇 주 후, 지민은 공식적으로 지훈과 수연의 딸이 되었다. 그날, 지민은 새로운 방에 들어서며 환하게 웃었다. 여기가 내 집이에요? 주연은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그래, 여기가 내 집이야. 그리고 우린 너의 가족이야. 그 말에 지민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저도 아줌마랑 아저씨랑 같이 있고 싶었어요. 그 순간 수연과 지우는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깨달았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박지훈과 김수연의 마음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듯했다. 최근 몇 달 동안 두 사람은 새롭게 가족이 된 유지민과 함께 웃음을 되찾았지만 그들 앞에 놓인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이현우와 리그룹이 김씨 가문을 향해 던진 음모와 위협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지우는 은행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중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제목은 단순했다. 리그룹의 음모를 폭로합니다. 이메일에는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보낸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 자료는 이현우와 리그룹이 불법적으로 김씨 가문의 주요 거래를 방해하고 주가를 조작하여 가문을 경제적 파산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었다. 지우는 즉시 수연에게 이 자료를 보여주었다. 수연은 이를 읽고 손을 떨며 말했다. 이 사람들은 우리 가문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사용해 그들의 계획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그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날 저녁, 수연의 아버지 김 회장은 지훈과 수연을 가족 회의에 불렀다. 회의실 안에는 김씨 가문의 주요 인물들이 모여 있었다. 김 회장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네 그룹과의 갈등은 이미 너무 깊어졌어. 우리가 더 이상 맞서다가는 가문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수연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했다. 아버지, 지금 물러서면 그들은 더 큰 힘으로 우리를 짓밟을 거예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우리가 밝혀내야 합니다. 그러나 김 회장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내 감정이 이성을 가려선 안 된다. 수연아,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 지우는 회의실 밖으로 나간 수연을 따라가 그녀를 다독였다.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는 싸워야 해요. 그들의 계획을 폭로할 준비가 되면 당신 아버지도 당신 편에 설 겁니다. 며칠 후, 지우는 또 다른 익명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뜻밖에도 이현우의 동생 이경우였다. 형의 모든 계획이 이제 한계를 넘었습니다. 나는 네 그룹의 더러운 음모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지우는 경호와 만나기로 결심했다. 도심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난 경호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지훈에게 건넸다. 여기에는 형이 김씨 가문과 수연씨를 겨냥해 저지른 모든 비리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경호의 진심을 느낀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료가 우리의 싸움에서 결정적인 무기가 될 겁니다. 며칠 뒤 지훈과 수연은 언론을 통해 네 그룹의 음모를 공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이 김씨 가문의 대저택 앞에 모여들었다. 주연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가문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리그룹이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의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주연의 발표는 언론의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이현우는 자신의 죄를 부정하려 했지만 이미 언론과 당국은 그의 뒤를 쫓고 있었다. 김 회장은 수연의 용기와 결단력을 보며 딸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그녀를 따로 불러 말했다. 주연아, 내가 옳았다. 아버지가 틀렸다.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무너졌을지도 몰라. 주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지, 저는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요. 이제 함께 앞으로 나아가요. 이현우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마지막 반격을 시도했다. 그는 김씨 가문의 핵심 거래를 방해하기 위해 마지막 음모를 꾸몄다. 그러나 지우는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지우는 리 그룹의 내부 고발자들과 협력해 그의 음모를 막아냈고
결국 이현우는 당국에 체포되었다. 그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위기를 넘긴 후 수연과 지우는 지민과 함께 조용한 저녁을 보냈다. 지우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정말 해냈어요. 당신은 너무 대단해요, 수연. 수연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우리 가족은 이제 정말로 안전해요.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화려했다. 별빛이 도시를 감싸고 거리에는 희미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나 박지훈과 김수연 그리고 그들의 딸 유지민은 평화로운 순간을 만끽하며 조용히 미래를 그려가고 있었다. 어느 따스한 아침, 지우는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주방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지민은 식탁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수연은 정원을 돌보며 싱그러운 꽃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지훈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시작한 프로젝트의 공식 오프닝이잖아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네요. 우리가 꿈꿔온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어요. 지민, 너도 오늘 행사에서 축사를 해야 할지도 몰라. 지민은 놀란 얼굴로 책을 내려놓고 말했다. 제가요? 엄마, 아빠, 그런 건 두 분이 하셔야죠. 수연과 지우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지민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이미 부모님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들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는 아이로 성장하고 있었다. 이날은 희망의 손길 재단의 첫 공식 행사였다. 이 재단은 가족이 함께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 노숙자들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행사는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새로운 쉼터에서 열렸다. 이 쉼터는 단순히 잠자리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자립을 돕는 곳으로 설계되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이 모든 것이 시작됐죠. 수연은 연설에서 말했다. 한 사람의 친절한 행동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저희 가족은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민은 수연의 연설이 끝난 후 소심하게 손을 들고 앞으로 나섰다. 저도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지민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저는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처음에는 가족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엄마, 아빠와 함께 사랑이 가득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이 재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청중들은 큰 박수로 지민의 짧은 연설을 격려했다. 지우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하구나. 행사가 끝난 후 한 낯선 남자가 수연과 지훈에게 다가왔다. 그는 초췌한 얼굴에 낡은 외투를 걸치고 있었지만 눈빛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 당신들이 지원했던 쉼터에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덕분에 지금은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우는 놀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그때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이군요.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는 감사를 표하며 말했다. 저도 이제 누군가를 돕고 싶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이 재단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머금은 채 말했다. 이 재단의 목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당신의 기부는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과 수연, 그리고 지민은 집에서 조촐한 축하 저녁을 즐겼다. 식탁 위에는 지훈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수연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 이룬 일에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도 엄마, 아빠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훈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지민아. 그리고 우리는 항상 너를 응원할 거야. 며칠 후, 지훈은 글로벌 금융회사로부터 새로운 제안을 받았다. 회사는 그에게 해외 지사의 최고 책임자 자리를 제안했지만 이는 가족이 서울을 떠나야 한다는 뜻이었다. 지훈은 수연과 함께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이 제안은 내 커리어에 큰 도약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들을 생각하면 떠나기가 쉽지 않네요. 수연은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는 어디든 함께 갈 거예요. 하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이룬 것들을 떠나보내는 게 정말 괜찮을까요? 결국
지우는 해외로 가지 않고 한국에 남아 재단과 가족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그는 해외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어 서울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수년이 흐르고 지민은 성인이 되어 의대에 진학했다. 그녀는 의료 봉사를 통해 부모님의 가치를 이어갔다. 지훈과 수연은 여전히 재단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어느 겨울밤, 세 사람은 처음 만났던 거리로 다시 돌아왔다. 지민은 부모님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곳에서 우리 이야기가 시작되었죠.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가요. 지훈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앞으로도 함께 새로운 장을 써나갈 거야. 서울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그들의 가족은 따뜻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매일 서울이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박지훈과 김수연, 그리고 유지민. 이 세 사람은 함께한 모든 순간 속에서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지훈의 따뜻한 마음은 얼어붙은 수연의 세상을 녹였고, 수연의 용기는 지훈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기적 같은 존재, 지민은 그들의 삶을 연결하며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이제 그들은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삶의 가장 추운 순간에도 누군가를 믿고 함께 나아간다면 희망은 언제나 곁에 있습니다. 청춘의 설렘, 삶의 시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랑.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겼나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기적을 만들지도 모릅니다.